15살의 이양과 13살의 박양은 2살 터울에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친자매처럼 스스럼 없이 지냈던 사이였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고 있었는데 서로의 집에 자주 놀러 가는 건 일상이었고 등하교도 같이 할 정도로 이 두 사람은 정말 친했습니다. 2006년 5월 13일 토요일에 오전 9시를 막 넘긴 때였어요. 주말이라서 평소처럼 박양과 놀 생각이었겠죠? 이양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평소처럼 익숙하게 이 박양의 어머니는 이양을 맞이했고요. 볼일을 보기 위해서 이 박양의 어머니는 오전 9시 40분경에 집을 나섭니다. 자, 집안에는 이양과 박양 그리고 박양의 언니까지 이렇게 세 사람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이 박양의 언니도 외출 준비를 해요. 학원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언니가 이때 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너네 집 밖에서 놀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집에 있을 거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뭔가 마음이 바뀔 수 있겠죠. 이양과 박양은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서 박양의 어머니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요. 집에는 이양이 아침에 입고 왔었던 가디건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 어머니가 아이들을 기다려요. 그런데 그날 집으로 돌아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원에 갔었던 첫째 딸이었어요. 아이들은 결국 늦은 시간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부모님들은 경찰서로 달려가서 실종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수색을 부탁합니다. 근데 경찰이 이 사건을 단순 가출로 단정을 짓고 사건 접수를 미뤄요. 결국 이것 때문에 수사가 실종 이틀 뒤에 시작이 됩니다. 아이들이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집을 나섰던 두 아이가 최초로 목격된 곳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2km 정도 떨어진 상가였는데요. 오후 1시 30분경에 이 상가 슈퍼에서 나오는 이양과 박양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이양의 친구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인사까지 나눴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아이는 집 방향으로 가는 웅진 11번이라는 마을버스에 탑승을 합니다. 아마도 오전에 집을 나와서 이제 본인들끼리 나름대로 볼일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날 이 아이들을 태웠던 버스 기사도 두 학생이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하차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마을버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마을버스의 특성상 자주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기 때문에 기사가 얼굴을 외우기가 쉬웠던 거죠. 더군다나 아이들이 내린 이 정류장이 종점이었기 때문에 더 기억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버스 내부에는 CCTV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의 진술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이들이 또 목격이 되는데요. 오후 2시 20분경에 목격이 돼요.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목격이 됩니다. 한 주민이 이양과 박양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즉 아이들이 집 근처에 있었다는 건데 이게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목격담이 사실이라면 아이들은 집 근처까지 왔는데 모든 연락이 끊긴 채 행방불명 됐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경찰은 전국에 동원 가능한 인력으로 수색을 시작했고요. 언론에서도 몇 달 동안 이 두 아이의 실종에 대해서 꾸준히 보도합니다. 이양의 부모님은 생업이던 장어구이 가게를 접고 딸을 찾기 시작했고요. 박양의 부모님 역시 아이들이 사라진 후 약 9개월 동안 실종 전단지를 돌리는 일에 주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시들해졌겠죠. 아이들의 얼굴이 찍힌 전단지가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밟혀갔습니다. 이 모습을 도저히 볼 수 없었던 부모님은 결국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을 찾아야 했어요. 경찰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당시는 스마트폰이나 CCTV가 흔하지 않았던 2006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카드를 쓰지도 못했을 거고 주민등록증은 당연히 없었죠. 행정상으로 뭔가 이 아이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생활 반응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찾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아이들을 봤다는 제보는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점으로부터 4시간에서 5시간이 더 지난 시각에 이 이양과 같은 체육관에 다니고 있었던 한 여학생이 시내에서 이양과 한 여자아이가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실종 다음날 밤인 10시에 한 야시장에서 이 두 아이를 봤다는 목격담도 있었죠. 하지만 조사 결과 다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당시에 수사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정확히 확인된 이 두 아이의 마지막 행적은 실종 당일 오후 2시 이후에 버스와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목격된 모습, 이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실종 2주 뒤인 5월 26일 오후 6시에 이양 아버지의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전송되는데요. 아빠 보고 싶어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딸인 이양이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부모님은 정말 이 신락 같은 희망으로 문자를 보낸 번호를 역추적을 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문자는 실종 아동들 찾는 그 전단지에 쓰여있던 번호 있잖아요. 그 번호로 이제 장난으로 보낸 문자였습니다. 38세의 허씨였습니다. 술김에 잘못 보낸 거라고 변명을 했지만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사실 장난칠 게 따로 있죠. 하지만 초범이었던 데다가 아기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 그러니까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 없어서 애가 타는 부모에게 아이인 척하면서 문자를 보낸 게 아기가 없다면 뭐 이게 선의가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실종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타인에 의한 납치, 그리고 자발적인 가출인데, 이 실종된 이양과 박양은 또래 아이들과 다를 것 없이 너무 평범한 가정 환경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그냥 지내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즉 자발적인 가출보다는 납치일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 그 가능성이 조금은 무게를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아이가 거주하고 있었던 아파트 단지의 길을 한번 보면 차가 다닐 수 있는 큰 길 하나가 있고 좁은 샛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나 마을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드나들기가 힘든 구조였어요. 만약에 누군가 아이들을 단지 안에서 납치한 거라면 자동차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긴 하겠죠. 아무래도 두 아이가 10대 초중반인 점을 감안했을 때 낯선 사람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갈 것 같진 않아요. 그럴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납치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들을 강제로, 그 두 아이들, 그 큰 아이들을 강제로 납치했다면 비명 소리를 들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목격자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겠죠. 혹자는 이 두 아이가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위치한 공업지역에서 근무하던 그 사람들의 소행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경찰 또한 이것에 심증을 두고 모든 공장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탐문수사를 했었어요. 근데 성과는 없었고요. 물론 가출의 가능성도 아예 배제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도 수사를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 양산시 일대는 주변 대도시 중심가까지 시내버스를 타면 한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위치였고요. 국도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버스가 왕복하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실종된 당일은 토요일 오전이었으니 이 중학생인 이양이라면 얼마든지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경찰은 혹시 이 두 아이가 버스를 타고 먼 타 지역으로 이동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 집으로 향하는 11번 마을버스 외에는 딱히 다른 버스를 탄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해요. 이런 조사들을 거친 결과 아이들의 자발적인 가출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가출을 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행적이 너무 복잡했던 거예요. 만약에 정말 가출을 했다면 집에서 2km나 떨어진 곳에 갔다가 굳이 버스를 타고 다시 아파트 단지로 돌아와서 또다시 시내로 나가는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보통 가출을 하려면 짐을 싸거나 뭔가 챙겨서 나가잖아요. 어설프게나마 챙겨서 나가는데 이 두 아이는 휴대폰, 지갑, 옷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그냥 나간 거예요. 이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고 왔었던 그 겉옷도 박양집에 그냥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 상가에서 두 아이와 마주쳤었던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이 이양과 박양에게
가출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 징후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사라진 이양과 박양은요, 현재까지도 가족들 곁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시 아이들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하나둘씩 나타나게 돼요. 자, 이양과 박양이 실종됐던 때가 2006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2006년 전후로 두 소녀가 거주했었던 이 양산과 울산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성년자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성범죄가 굉장히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 시기에. 실제로 이양과 박양이 거주했었던 웅상읍 소주리에서도 한 남성이 어린 여학생을 성추행하려다가 미수로 끝난 사건이 2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속되는 성범죄의 가해자가 전부 동일 인물로 추정이 됐었어요, 당시에. 경찰은 앞선 성추행 범행들의 특징 그리고 이 두 아이의 실종 사건이 같은 범인의 소행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이 범행 시기와 지역 대상이 모두 일치했던 거죠. 경찰은 무려 2년 5개월간의 수사 끝에 연쇄 성추행 사건의 범인을 잡습니다. 40대의 남성 현 씨였어요. 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현 씨의 범행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이어졌고요. 횟수는 총 24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4년 동안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요. 잠복기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이양과 박양의 실종 시점이 이 잠복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성범죄가 우발적인 살인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잦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현 씨 역시 충분히 혐의점은 있었죠. 대부분 지속적인 범행이 잠복에 들어간다는 건 무언가 큰 전환점이나 변수가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경찰은 이양과 박양 사건에 대해 현 씨를 추궁했지만 그는 완강히 부인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수사까지 해요. 근데 여기선 진실 반응이 나와요. 그리고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용의선상에서 배제됩니다. 하지만 바로 의심을 지우기는 어려웠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 인물에 의한 범행이 아닐 경우 이 사건들과 같이 지역과 시기, 피해자의 특징이 전부 일치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아이들이 납치됐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전혀 없었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범인의 목적은 일단 돈은 아니었을 거예요. 성범죄일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현 씨가 매우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데다가 밝혀졌던 범행 말고도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박양과 이양 실종 사건에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후 더 이상의 수사는 불가능했고요. 현 씨는 그 이후에 다른 성추행 범죄로 붙잡혀서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방송에 이렇게 다뤄졌었던 얘기를 한 2가지 정도만 해보려고 해요. 2017년 9월 2일에 한 방송에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취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제작진들은 그 당시 마을버스 기사로 근무했던 남성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최면 수사를 실시합니다. 실종 당일의 자세한 상황을 물어봤더니 버스에서 내리는 두 아이의 뒤를 한 남성이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말을 해요. 물론 그 따라가는 남성이 납치범이다 이렇게 딱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정류장이 종점이고 아파트 단지 입구였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하차한 사람들이 갈 곳이 그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같은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10년도 더 지난 상황에서 이 정도 증거로 그 남성을 찾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실종 사건 직후에 최면 수사를 그때 했더라면 남성의 생김새나 인상착의 같은 특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보될 수는 있었겠죠. 이후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 사건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그 알 방송으로 먼저 이 사건 보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해당 방송은 실종된 아이들과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력했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 성인 여성의 제보였어요. 이 여성이 아이들이 실종됐었던 그날, 그러니까 2006년 5월 13일에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대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그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다음에 올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게 딱 앉아 있는데 그 앞으로 2명의 여자애들이 되게 큰 소리로 대화를 하면서
다가왔대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모습이 실종됐던 이양과 박양과 굉장히 흡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앞으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이 말하면 딱 상상이 가실 텐데 짙은 녹색의 카니발 승합차 한 대가 이렇게 다가왔대요. 아이들 앞으로. 그러더니 아이들한테 말을 거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근데 잠깐 이렇게 아이들과 이 운전자 사이에서 실랑이가 있는 것 같더니 아이들이 승합차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니발이 그대로 출발했다는 거죠. 썬팅이 진하게 돼 있어서 이 차량 내부는 전혀 보이지 않았대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부는 보이지 않았어요. 바깥에서.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했던 건 아이들이 문을 열었는데 이 뒷좌석이 살짝 보인 거예요. 근데 이 뒷좌석에 검정색 옷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옷이 많으니까 당시에는 세탁소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운전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창밖으로 이렇게 팔뚝이 내밀어졌는데 그때 그 팔뚝 그리고 목소리 이런 걸로 추정을 해봤을 때 30대에서 40대 정도의 남성인 건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내용을요 처음 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방송에 제보하기도 훨씬 전에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자신이 목격했던 걸 경찰서에 제보했었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근데 경찰이 겨우 그거 가지고 증거 가지고 수사가 되냐 이러면서 더 자세한 거 생각나면 오세요. 더 자세한 거 생각나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던 거죠. 그런데 이 제보가 중요한 이유는요. 목격담이 있었던 시간이 아이들이 버스에서 하차한 시간보다 조금 뒷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이들이 사라지는 걸 직접적으로 목격한 제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자, 그알 취재진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또. 그래서 짙은 녹색 카니발 진짜 이 하나의 단서만 가지고 수소문을 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차 번호는커녕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게 아무리 그알 팀이라도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카니발 운전자와 현 씨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도 없죠. 현 씨가 범행에 사용한 주요 이동수단은 일단 오토바이였어요. 물론 그날만 카니발을 빌려서 사용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정황상 제3의 범죄자일 확률이 더 높아 보였어요. 이 증언을 토대로 한다면. 취재진이 제보자 여성을 대상으로 최면 수사를 진행해 보기도 했는데요. 그 남성의 얼굴을 떠올리는 건 실패했다고 합니다. 얼굴을 못 본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날 여성이 본 그 아이들이 이양과 박양이라고 딱 100% 확신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 사건은 2021년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이양과 박양으로 보이는 소녀들이 앵벌이를 하는 모습을 포착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혹시나 해서 이 두 소녀에게 말을 걸었더니 한 남자가 다가와서 화를 내면서 아이들을 데려갔다고 말이죠. 실제로 2000년대 당시에 가출한 미성년자나 납치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앵벌이를 시키는 조직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아예 가능성이 없는 제보라고 단정짓기는 힘듭니다. 이양과 박양의 부모님들은 아직까지도 아이들의 방을 치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시간은 2006년 5월 13일에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혹시나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이 딸들을 찾기 위해서 유흥업소는 물론 종교단체 시설이나 정신병원 안 가본 곳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돌아올까봐 이사는 꿈도 꾸지 못했고요. 또 아이가 엄마 아빠의 번호로 전화를 걸까봐 그 오래된 핸드폰도 없애지 않고 계속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딘가에 무사히 살아 있어 주기를 한시라도 빨리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을 지옥 같은 고통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미제사건 콘텐츠는 양산 여학생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